속보입니다. 미 해병대가 중동으로 집결 중이라는 소식 들으셨나요? 트럼프가 정말 이란이랑 한판 붙으려는 걸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전쟁은 돈 낭비라며 해외 파병을 싫어하죠. 하지만 진짜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한다면?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지옥문이 열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라크전보다 몇 배는 더 끔찍할 이란 전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체급 차이부터 보죠. 중동 나라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이라크는 인구 2,500만 명에 국토가 43만 제곱킬로미터였어요. 그런데 이란은요? 인구가 8,500만 명으로 3배가 넘고 국토는 165만 제곱킬로미터로 이라크의 무려 4배예요. 그냥 땅덩어리부터가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지형도 문제예요. 이라크는 평지가 많아서 미군 탱크들이 고속도로 달리듯 3주 만에 바그다드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란은 험한 산악지대가 대부분이거든요. 자그로스 산맥 같은 거대한 산들이 국토를 둘러싸고 있어서 탱크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매복 공격당하기 딱 좋은 지형이에요. 미군한테는 정말 골치 아픈 상대죠. 군사력도 차원이 달라요. 2003년 이라크군은 걸프전 이후 10년 넘게 경제 제재 받아서 거의 빈 껍데기 수준이었거든요. 장비도 낡고 사기도 떨어진 상태였어요. 반면 이란은 정규군 52만 명, 성명수비대 19만 명, 와시즈 민병대 9만 명까지 합치면 80만 명이 넘어요. 숫자만 봐도 이라크와는 비교가 안 되죠. 더 무서운 건 이란-이라크 전쟁을 8년 동안 치르면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는 거예요. 책으로만 배운 군대와 피 튀기는 전쟁을 겪은 군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특히 혁명수비대는 정예 중에 정예예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한 전사들이라 항복 같은 건 기대하기 힘들어요. 끝까지 저항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사일 전력도 만만치 않아요. 지하 벙커나 산속 터널에 미사일 기지를 숨겨놔서 미군이 아무리 폭격해도 완전히 무력화하기가 어려워요. 반격 능력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럼 미군이 이기려면 병력을 얼마나 보내야 할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을 제대로 점령하고 통제하려면 최소 50만 명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미 육군 현역 전체가 48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육군을 통째로 보내도 모자란다는 소리예요. 이라크 때는 14만 명으로도 나중에 병력 부족해서 고생했는데요. 게다가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다른 곳도 신경 써야 하잖아요. 병력을 이란에만 집중할 수는 없어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란은 사담 후세인 같은 독재자 한 명만 제거하면 끝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체제라서 외국군 침략에 대한 저항이 훨씬 조직적일 거예요. 이란 국민들도 강한 민족주의와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똘똘 뭉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미군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래도 전쟁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단계는 당연히 대규모 공습이겠죠. F-22, F-45, BU-2 폭격기들이 총동원돼서 이란의 핵심 시설들을 타격할 거예요. 문제는 이란이 중요한 시설들을 이미 지하 수십 미터 깊은 곳이나 산속 터널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미군의 최신 벙커버스터로도 100% 파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게다가 이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죠? 살아남은 미사일들로 주변 미군 기지나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할 거예요. 반격이 시작되는 거죠. 2단계는 해병대 상륙작전이에요. 페르시아만 해안 도시들을 점령해서 교두보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돼요. 이란군은 이미 해안가에 혁명수비대와 민병대를 촘촘히 배치해놨을 거예요. 상륙하자마자 격렬한 시가전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이라크 팔루자 전투 기억하세요? 건물마다 저격수, 골목마다 급조 폭발물이 있던 그 지옥 말이에요. 그런 전투가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벌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해안을 겨우 뚫었다고 해도 수도 테헤란으로 가려면 거대한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야 해요. 좁은 산길로 탱크와 보급 트럭들이 줄지어 이동해야 하는데요. 이게 매복 공격당하기 딱 좋은 지형이거든요. 이란군은 지형을 잘 아니까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쓸 거고 미군 진격 속도는 엄청나게 느려질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과 미군이 20년 동안 고전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산악지형 때문이었어요. 베트남 정글전의 악몽이 이란 산속에서 재현되는 거죠. 어찌어찌 테헤란을 점령했다고 해도 끝이 아니에요.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이라크에서도 사담 후세인 제거가 더 힘들었잖아요. 이란은 인구 8,500만 명의 강한 종교적 민족주의를 가진 나라예요. 외국군 점령에 대한 저항이 이라크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광범위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라크전에서 미군 사망자가 4,500명이었는데 이란전에서는 그 몇 배, 심하면 수만 명의 희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죠. 이제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요. 이란은 혼자가 아니에요. 중동 곳곳에 대리 세력들을 심어놨거든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조직들 말이에요. 전쟁이 터지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로 로켓 15만 발을 쏘기 시작할 거고 후티 반군은 사우디 석유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할 거예요.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거죠. 결국 미국 대 이란의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중공 전역을 휩쓰는 제5차 중동 전쟁급 대재앙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가장 즉각적인 충격은 에너지 시장이에요. 전 세계 원유의 21%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할 수 있거든요. 하루 2,100만 배럴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란이 여기를 기뢰로 막거나 유조선을 공격하면 전 세계 기름값이 폭등할 거예요. 이라크전 때는 배럴당 3,040달러였는데 이번엔 150달러, 200달러까지 갈 수 있어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진짜 기절할 수도 있어요. 리터당 3,000원, 4,000원도 가능하거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전기료, 가스비, 난방비, 운송비가 다 올라가고 플라스틱, 옷,
약품, 화장품 같은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폭등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동시에 경기는 침체돼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를 85% 이상 중동에서 수입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거든요. 완전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환율도 문제예요. 전쟁이 나면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져요. 기름값은 오르는데 환율까지 오르면 수입 물가는 정말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수요도 줄어들어요. 무역수지 적자에 기업 실적 악화까지 우리 경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주식시장도 폭락할 거고 부동산도 흔들릴 거예요. 전쟁은 저 멀리 중동에서 하는데 우리 통장은 여기서 털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 비용도 천문학적이에요.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미국이 8조 달러를 썼는데 이란전은 규모가 더 크니까 12조 달러 이상 들 수도 있어요. 우리 돈으로 2경 원이 넘는 금액이죠. 이 돈이면 미국에서 무상대학 교육을 20년 동안 제공하고도 남는 금액인데 전쟁에 쏟아붓는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낭비예요. 결론. 미국이 중동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동안 누가 웃고 있을까요? 바로 중국과 러시아예요. 중국은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나 동유럽에서 더 공세적으로 나올 거예요. 결론이 뭐냐고요? 트럼프가 아무리 예측 불가능해도 사업가 출신이라 계산기 두드려보면 답이 나와요. 이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최악의 장사다. 제발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마칠게요. 영상이 쬐끔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양심상 구독은 눌러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발 구독 눌렀길 바래요. 다음에 또 봐요.